이 이야기는 제약회사와 병원이 굳이 홍보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먹는 약으로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 88세 내분비 내과 의사입니다. 5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와 혈당표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도 보았고 회복의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약만 늘려도 인생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만든 몸을 고쳐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예민해집니다. 합병증 위험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약 없이도 생활 습관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되돌리고 합병증 위험을 낮춘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 비법입니다. 검사 순서, 근육,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수면과 공복의 시간표입니다. 쉽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하나만 믿고 계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수치가 좋다고요.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다리에는 쥐가 자주 나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당화혈색소의 함정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평균 혈당만 보여줄 뿐입니다. 저혈당이 몇 번이나 왔는지, 식후에 혈당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하루 종일 혈당이 얼마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같은 당화혈색소 7%를 가진 환자 중에서도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은 망막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평균은 좋아도 몸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표 범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혈당이 70에서 180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6.5라도 이 시간이 50%밖에 안 된다면 합병증 위험은 오히려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첫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동시에 재서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췌장 분비능 검사입니다. 식후 C펩타이드를 재서 췌장이 아직 일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미세혈관 합병증 스크리닝입니다. 안저 검사로 망막을, 소변 미세알부민으로 콩팥을, 신경전도 검사로 말초신경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이어야 진짜 안전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아침 공복이 120이었는데 점심 후 1시간에 200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80 이상이면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저녁을 먹고 2시간 후에 90으로 떨어졌다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목표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개인화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이고 합병증이 있다면 7.5에서 8.5 사이도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6.5를 목표로 하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거꾸로 먹는 순서 마이너스 샐러드와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은 반대 순서로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8% 낮았습니다. 인슐린 분비도 43% 줄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관에 먼저 도착하면 그물망처럼 펼쳐집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결국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니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췌장도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순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외식을 하든 집밥을 먹든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채소부터 7분간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김치든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고기 순서로 드세요. 마지막에 밥을 반 공기만 드십니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으니 밥이 적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를 먼저 한 줌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사과나 배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빵을 드신다면 치즈나 삶은 달걀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작은 순서 변화가 하루 혈당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은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오후 2시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시나요? 그게 바로 식후 고혈당의 신호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설포닐 유레아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순서를 바꿀 때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약은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탄수화물 흡수가 늦어지니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혼자 시도하지 마세요. 먹는 순서를 바꿨다면 이제 밤 시간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밤은 췌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라면을 끓이고 11시에 과일을 먹고 12시에 누워 새벽 2시까지 뒤척입니다.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느라 지쳐갑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혈당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녁을 취침 4시간 전에 끝낸 그룹은 취침 1시간 전에 먹은 그룹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3 낮았습니다. 같은 저녁을 먹었는데 시간만 달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을 일찍 끝내면 잠들기 전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췌장도 일을 마치고 정비 시간을 가집니다. 간은 밤새 포도당을 조금씩 내보내면서 혈당을 유지하는데 이때 췌장이 쉬고 있으면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은 간에게 포도당을 더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새벽형 고혈당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당뇨 환자는 7시간 이상 자는 환자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 높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저녁을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세요.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7시 반에 마치세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듭니다. 밤 10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고 배가 출출합니다. 그럴 땐 따뜻한 차나 물을 드세요. 캐모마일 차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배가 정말 고프면 오이나 방울토마토 5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빵은 안 됩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11시에 누워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이 안 온다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야식을 먹지 마세요. 차라리 호흡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처음 2주는 허기감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3주에서 4주 차가 되면 몸이 적응합니다. 밤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공복과 수면의 힘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혈당 유발 약을 드시는 분은 저녁 공복 시간을 조절할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자기 전 혈당을 재서 100 이하면 간식을 조금 드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참았다가 새벽에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밤을 되찾았다면 이제 혈당을 담을 그릇을 키울 차례입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를 차지합니다. 이 근육에 포도당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육이 많으면 식후 혈당이 치솟아도 빠르게 흡수해서 안정시킵니다. 근육이 적으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관에 떠돕니다. 그게 바로 식후 고혈당입니다. 2023년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체 저항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당뇨 환자는 유산소 운동만 한 환자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0.7더 낮았습니다. 근육량도 4개월 만에 평균 2.3kg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 운동의 힘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3세트 하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둘째,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로 굽혀 30초간 버티세요. 3세트 하시면 허벅지가 후들거립니다. 이게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20회씩 2세트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키웁니다. 넷째,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밥을 먹고 20분 후에 천천히 걸으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만 매일 하셔도 석 달 후엔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으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줄어든 신호입니다. 60세 이후엔 1년에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70세엔 젊을 때의 80%밖에 안 남습니다. 그 20%가 바로 혈당 창고입니다. 잃어버린 창고는 되찾아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강도를 낮추세요. 의자 스쿼트 대신 앉았다 일어나기만 5회씩 하셔도 됩니다. 망막증이 심하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힘을 주는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수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영수님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3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영수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약도 한 알만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영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번진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좋은데 증상은 합병증을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처방했습니다. 2주 동안 혈당을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낮 시간 혈당은 안정적이었습니다. 100에서 140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되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평균이 좋았지만 몸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영수님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되면 출출해서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1개나 배 반 개를 드셨습니다. 때로는 빵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주무셨는데 새벽 3시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다가 5시쯤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고작 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저녁 4시간 공복과 고정 취침을 해보시자고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과 차만 드시고 11시에 꼭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7분간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 반 공기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운동은 의자 스쿼트와 저녁 식후 2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영수님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입이 심심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차와 물로 버티셨습니다. 과일은 점심 후 간식으로 옮기셨습니다. 잠도 처음엔 잘 안 왔습니다. 하지만 호흡 운동을 하며 버티셨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처음엔 5회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려가셨습니다. 3주 후에 영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쥐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니 98이었습니다. 예전엔 122였는데 말입니다. 8주 후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다시 부착했습니다. 목표 범위 시간이 63%에서 82%로 올랐습니다. 혈당 변동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영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순서, 자는 순서, 걷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하셨습니다. 약은 똑같은데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텃밭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먼저 회복됐습니다. 약도 나중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수님의 이야기는 순서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우며 배운 것들입니다. 6장. 제 가족의 이야기 마이너스 어머니의 밤을 되돌린 작은 약속. 저의 어머니는 올해 84세입니다. 당뇨를 앓으신 지 15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깨어나셨습니다. 3시나 4시쯤 되면 잠에서 깨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냉장고를 정리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으셨습니다. 문제는 아침 공복 혈당이었습니다. 110에서 120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녁 혈당은 100 정도로 괜찮았는데 아침만 높았습니다. 새벽 고혈당이었습니다. 간이 밤새 포도당을 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간을 자극한 겁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2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8시쯤 귤이나 사과를 드시곤 했습니다. 그걸 끊어보자고 했습니다. 둘째, 밤 10시 반에 꼭 주무시자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10분만 조용히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왕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나물을 좋아하셨습니다. 나물부터 드시라고 했습니다. 7분 동안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 반 공기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물을 많이 드시니 배가 찼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불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 10시 반에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3시간을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드렸습니다. 캐모마일 차와 따뜻한 우유를 섞어 드렸습니다. 족욕도 시켜 드렸습니다. 10시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간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시라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까지 주무시게 됐습니다. 4주 차엔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6주 후엔 아침 공복 혈당이 98에서 105 사이로 안정됐습니다. 예전에 110대 후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조용해지니 하루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복과 수면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년의 하루를 돌려주는 예의라는 것을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를 도우며 배웠습니다.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삶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걸요. 밤을 편히 주무시게 하는 것,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시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검사, 순서, 근육, 밤 4가지입니다. 첫째, 당화혈색소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저항성과 분비능과 혈관 상태까지 봐야 합니다. 목표 범위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이 좋아도 변동성이 크면 합병증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는 공복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둘째, 거꾸로 먹는 순서는 식사 내용보다 강력합니다. 채소를 먼저 7분간,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반 공기.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인슐린 분비도 줄어듭니다.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간식도 견과류를 먼저 드시고 과일을 나중에 드세요. 작은 순서 변화가 하루 혈당 패턴을 바꿉니다. 셋째, 저녁 공복 4시간과 수면 7시간은 췌장을 회복시킵니다. 저녁을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 시간 동안 췌장은 쉬고 가는 안정됩니다. 아침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을 확보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고 감포도당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처음 2주는 힘들지만 4주 차엔 몸이 적응합니다. 넷째, 하체 근육 운동은 혈당 저장고를 키웁니다. 의자 스쿼트 10회씩 3세트, 벽 스쿼트 30초씩 3세트, 발목 펌프 20회씩 2세트. 이것만 매일 해도 석 달 후엔 근육량이 늘고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식후 20분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창고입니다. 창고를 키우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의사로서 55년을 보내며 배운 결론은 혈당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순서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검사 순서, 식사 순서, 운동 순서, 잠의 순서. 이 4가지가 제자리를 찾을 때 약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합병증도 멀어집니다. 저는 박영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면 삶의 질이 먼저 회복된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밤을 되돌려 드리는 게 진짜 효도이자 진짜 치료라는 것을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혈당 관리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저녁을 3시간 전에 끝내세요. 11시에 주무세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병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몸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고 순서를 바로 세울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이 줄어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힘차게 움직이고 밤에 편히 쉬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입니다. 55년 진료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의사는 처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혈당표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하루를 보는 것입니다. 약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의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과한지를 말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 오후에 졸리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약이 답이 아닙니다. 순서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순서를 바꾸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서로 응원하세요. 서로 확인하세요. 저녁 몇 시에 먹었는지, 오늘 걸었는지, 잘 주무셨는지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